통계 공부는 슬기로운 통계생활. 대학원을 가는 게 좋은지 ADP를 준비하는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. 그거는 이게 사람이 어떤 거를 이제 추구하느냐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, 대학원은 상당히 많은 시간을 요하잖아요. 물론 ADP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요하긴 하지만은 추구하는 바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. ADP는 제가 봤을 때 뭔가 근본적인 공부를 함에 있어서 좋은 시험이냐?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. 하지만 ADP는 또 약간 프랙티컬한 느낌이 좀 있죠. 그죠? 그래서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것과 ADP에서 공부하는 건 조금 차이가 많이 있지 않나.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아예 데이터 관련한 근본적인 연구, 전공 이런 거를 필요로 한다 하면은 대학원을 가지만,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은 대학원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.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실제 현업에서 데이터 분석이나 데이터 사이언스 하시고 계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. 저희 채널에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걸 하시고 싶으세요? 성민님은? 도메인이 사회복지인데 이번에 빅데이터 분석 기사 준비하면서 데이터에 관심이 생겼습니다. 제 생각에는 사회복지가 도메인이시라면 오히려 데이터 관련 대학원보다는 사회복지 관련 대학원인데 데이터랑 조금 연관된 연구나 이런 걸 많이 하는 곳으로 가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. 충분히 데이터를 다루시는 것을 그런 사회복지 대학원에서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, 데이터를 다루는 대학원이라 할지라도 자기 도메인 데이터를 잘 다루는 것은 아님.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. 사회복지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물론 정량적인 데이터도 많지만 뭐 패널 데이터라든지 설문조사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데이터들을 많이 다루고 그런 거에 있어서 잘 분석을 해야 되는 능력이 요구되지만, 일반적으로 뭐 빅데이터 대학원 이런 쪽에서는 그런 데이터를 잘 다루지 않아요. 빅데이터 대학원은 이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, 인공지능 그런 쪽을 오히려 더 좋아하고 주로 다루지, 지금 속하신 도메인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은 그렇게 잘 다루리라 저는 예상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도메인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으시면 도메인에 관련한 대학원을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. 상담 기록들이 많이 쌓여 있어서 텍스트 마이닝을 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요. 알아두시면 좋은 게, 그렇게 딱 스페시픽하게 정해져 있는 데이터를 이제 하시고 싶은 거잖아요. 그러니까는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하는 것을 도구로 나는 이 상담 기록들을 분석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일반 대학원 가는 것보다는 자기 도메인에 들어가 있는 그 대학원을 가시는 게 훨씬 더 자기한테 좋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자기가 그 머신러닝이나 빅데이터 이런 것을 찾아서 애드를 하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. 지식들을. 왜냐하면 상담 기록 텍스트 마이닝은 빅데이터 대학원, 인공지능 대학원 이런 거 거기에서는 그렇게 관심 있어 하지 않아요. 텍스트 마이닝으로 상담 기록을 분석하는 것은 그 사회복지 대학원에서 엄청 관심 있어 하고 좋아하고, 아마 그런 걸 연구를 한다 하면 오구오구 하면서 해봐 하면서 이 중꺽마 있죠? 네. 중꺽마를 유지시켜준다. 그 분야에서 이제 오구오구 해주면 내가 진짜 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. 나 잘하는 거 아니야? 뭐 이러면서 연구가 계속 되고 나아가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. 근데 이제 언제까지나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. 허님, 학위가 필요하신 게 아니면 ADP 공부하면서도 텍스트 분석은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. 도메인을 중심으로 전문성을 갖춰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. 굿. 저는 개인적으로 비전공자, 문과에 대한 이 족쇄, 이게 어느 정도 자신의 지식이 좀 쌓이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서 발전된 상태가 되잖아요? 그러면은 이 비전공자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무기가 되는지 모르실 거예요. 비전공자는 족쇄가 아니라 내가 이 인공지능 그리고 뭐 빅데이터 이런 툴들을 어느 정도 안 상태에서는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전문적인 도메인을 하나 딱 가지고 있다? 너무 좋은 무기죠.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불러주는 데도 엄청 많이 생기고, 단적인 예가 성민님이 말씀하셨던 그 상담 기록들을 분석함에 있어서 텍스트 마이닝이나 다른 여러 도구들로 분석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은 진짜 찾는 곳이 되게 많을 거예요. 데이터 분석은 해석의 영역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해석을 잘하려면 도메인 지식이 좋아야 돼요. 도메인 중심 너무 공감됩니다. 맨님, 결론은 비전공자 분들도 할 수 있다. 그니까요. 너도 할 수 있어. 비전공자인데 회사의 주변 동료들이 통계학이나 공대 나왔냐고 물어볼 때 괜히 짜릿함. 굿. 완전 좋네요.
지현님, 제목에 끌려 라이브 처음 들어와 봅니다. 비전공자가 족쇄가 아니라 약간의 분석 역량을 가진 게 비전공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경쟁 우위가 된다는 거 공감합니다. 분석 방법을 적용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걸 해석을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. 잠시만요. 제가 보여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. 제가 만든 모든 것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림 하나 한두 개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이게 그 데이터 중에서 그 시도별로 어떤 직종의 상권 비중 데이터가 있어요.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한 것 중에 그림 중에 하나예요. PCA 써가지고 첫 번째 컴포넌트랑 두 번째 컴포넌트 가지고는 이제 프로젝션 한 거죠. 그런데 이거를 그린 다음에 내가 이 PCA라고 하는 걸 만약에 알고 있다 칩시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어찌 보면은 데이터 분석가 입장이죠. 평창군에 대한 도메인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지만 아무튼 어떤 특정 툴을 가지고 이러한 것을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. 근데 이걸 가지고 제가 해석을 해야지 보고서가 작성이 될 거 아니에요. 대관령면, 그리고 대화면, 평창 진부면, 그리고 미탄면, 용평면, 박림면 이런 거 있죠. 요런 애들, 그리고 요런 애들 이런 게 이제 PCA 적용해서 프로젝션 한 다음에 클러스터링 메소드 써가지고 이렇게 클러스터링을 했다. 하지만 이걸 가지고 왜 이렇게 됐느냐, 이렇게 분류가 된 게 정말 합리적인가, 정당성이 있는가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지식이 하나도 없어요. 왜냐? 대관령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, 그죠? 대화면, 평창읍, 진부면 여기에 있는 이 도시들에 대한 도메인 지식이 전무하기 때문에 이게 얘네들이 정말 같아? 그리고 이 대화면, 평창읍, 진부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스포츠 체험이나 업종 관련도, 그리고 외부 인구 독립도, 이렇게 이 두 축을 놓고 봤을 때 요게 여기에 찍혀 있다는 것은 이 대화면과 평창읍, 진부면에 있는 업종이 외부 인구에 의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돌아간다. 그러니까 보면은 대화면, 평창읍, 진부면이 약간 이런 게 많아요. 뭐 미용실, 그리고 세차, 뭐 슈퍼마켓, 자동차 수리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얘네는 뭐 관광객이 막 와가지고 돌아가는 사업들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이런 애들은 약간 더 독립적인 상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, 대관령면 같은 경우에는 스키나 그 물놀이 같은 그런 거 대여하는 사업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이쪽으로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관광객에 되게 비중이 많은 사업이죠. 그래서 독립도가 아닌 의존도가 높은 쪽에 위치해 있다. 이런 것들은 말할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뭔가 보고서를 작성할 때 있어서 도메인 지식이 있으신 분이 이걸 딱 보면은 아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되게 이게 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왜 얘네들은 이렇게 두 개가 달리 프로젝션이 됐는지 이해가 되는 거죠. 피부로 너무 와닿는 그런 걸 이제 느끼실 수 있으니까 분석의 깊이가 좀 달라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뭔가 도메인적인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분석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해석적인 측면에서 거의 천지 차이가 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